미국마저 우리를 향해 최고 여행 경보를 내렸고 중국이 되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 입국자를 대하는 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입국 금지 조치로 우리 국민 400여 명이 오늘 이스라엘 정부가 제공한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It's a very crazy idea of bringing the 200 Koreans who we know Koreans are lovely people and this is none of their fault, but they're bringing them into a community, into the heart of the community. 도망가. 호텔 사람들도 막 우리 보면 막 도망가. 막 좀 안 좋게 말을 해. 예, 안 좋게 이게. 도망가고 막 밥도 나는 갖다 줄 때도 또 나쁜 놈을 막 이렇게 오고 가고. 고홈하더라. 저 인터뷰 말고 조승 부장 많은 얘기가 있어서 성지순례객들이 지금 정말 최악의 성지순례를 갔다 온 셈이고 신혼여행 갔던 모리셔스 신혼여행 갔던 신혼여행객들도 지금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네. 우선요, 세계 각국에서 지금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또는 격리 조치하는 일종의 한국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예. 우선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제자 아침 신문에서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사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억류되는 그런 모습이 띄었는데 이스라엘이 1,000명가량이 우리 그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등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000명 전원을 한국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고요. 우리 외교부가 여기에 대해서 항의도 했지만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 전세기 2대를 띄우겠다. 이렇게 또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모리셔스는 인도양의 한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인 34명이 입국 허가가 보류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신혼여행을 간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신혼여행 허니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허니문이 정말 씁쓸한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성지순례, 최악의 신혼여행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어제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주한미군 가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General Abrams and General Park are looking at scaling back the command post training due to concerns about the coronavirus. 그렇죠, 위원장님. 이게 코로나가 얼마나 미국이 좀 심각하게 보느냐를 봤더니 한미훈련 축소까지 검토한다라는 얘기는 미국의 움직임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8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질환이 가진 이 특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은 차단해놨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교류가 많은 데다가 더군다나 미군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대와 가족들을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대구 주한미군기지 워커기지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발견됐던 이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한미군이나 가족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주로 주한미군 내에 있는 PX를 한 2차례 정도 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주한미군 자체에서는 없는 걸로 돼 있지만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접촉한 사람이라든지 아직까지 이제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퍼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3월 달이면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을 지금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 상황을 축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더 악화가 되면 아마 취소도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이 연합훈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로 접촉도 많고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 측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미훈련 축소 말고도 사실 미국의 우리를 대하는 자세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요. 장현철 평론가님. 이거예요. 한국 여행경보를 최고 단계로 결정했는데 핵심은 중국과 똑같이 중국이 두 번째입니다. 네, 우선 미국에서는 이 CDC라고 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내리는 경고가 있고요. 미 국무부 차원에서 내리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단계 더 격상이 된 것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경고인데 보시는 것처럼 3단계 경고 등급에 해당하는 나라가 중국 본토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 우한폐렴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했던 우한시가 있는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국 CDC가 보기에는 동급의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된 것이고요. CDC에서 위험 단계를 격상시켰기 때문에
국무부도 지금 2단계 강화된 주의 실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홍콩, 마카오와 같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조만간 3단계 여행 재고 국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가 아마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빨리 회복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코로나19 이상 가는 나쁜 충격이 이 대한민국 경제를 뒤덮을 수도 있다. 또 한 번 잃어버린 신뢰가 국가 브랜드나 국가 이미지 훼손하는 게 쉬워도 복구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참 최악의 상황으로 사태가 치닫고 있는 국면입니다. 최 교수님, 예. 저하고 지도 보실게요. 예. 어제 저희가 똑같은 지도에 표시를 했었는데 나라가 꽤 많이 늘어나서 2자릿수 이상 늘어나서 지금 20여 개국 자체가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을 강화 조치를 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입국 금지한 게 7개국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 색깔이 좀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 이스라엘이나 바레인이나 요르단이나 홍콩, 나우루, 모리셔스, 키리바시 이런 나라들이 입국 금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입국 금지뿐만 아니라 입국 절차를 좀 더 강화한 나라들도 20개국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확진수가 계속 늘고 있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위험성을 고려해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 빨리 우리가 좀 잡아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근데 듭니다. 최 교수님,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 코로나 확산은 우리 정부 스스로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리 확산이 좀 이뤄도 예고도 없이 이런 조치를 내리는 그럼 우리의 외교력은 도대체 뭔가 너무 바닥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우리가 외교력을 가지고도 해결할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외국에서 어떤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난 상황이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외국 여기에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설명을 해도 사실은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주는 것은 확진자가 줄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전염병 관련해서는 다른 외교적 노력도 정말 필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국내 확진자나 사망자를 줄이는 거 이거밖에는 사실은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어쨌든 최선의 방법을 노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조치를 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답하네요.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두고 여전히 고심하는 사이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이 되레 한국 사람을 격리한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오늘 중국 산둥성 웨이아이시에 입국한 한국인들이 공항 도착 직후 강제 격리가 됐습니다.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probably epitomizes the hesitation of most countries in facing this dilemma. But it's better to get in front of an epidemic than to try fighting it from behind. That is China's fundamental experience. 예정 의원님, 어제 중국이 되레 우리 나무란다고 또 방송을 했었는데 아예 실질적으로 조치를 내렸어요. 이제 한국인 승객 19명을 14일간 강제 격리하고 제주항공 자체를 좀 되게 중국이 눈여겨봤던 것 같더라고요. 참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원래 출발점은 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결국 이제 중국에서 비롯된 바이러스인데 결국 지금 보면 중국이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오염원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 웨이하이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중국 내에서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지점에 있으면서 또 여기에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한국 관광객들이 꽤 많이 가는 지역입니다. 뭐 웨이하이 골프장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먹여 살릴 정도로 우리 관광에 굉장히 의존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제주항공에서 갔는데 이 승객들을 바로 현장에서 14일간 강제 격리시켜 버렸어요. 이런 뭐냐면 14일 동안 이분은 여행도 못 가고 그냥 한 군데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아무 통보, 출발할 때도 아무 통보도 없었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모르겠지만 아니 내리는 상황에서 바로 승객들한테 그렇게 14일 동안 정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뭐 어쩌면서 보면 정말 외교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중국이 보면 정말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 안 막아왔잖아요. 지금 거의 우한 지역만 놔두고 사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안 막아오고 유학생도 다 지금 들여보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중국은 오히려 역으로 우리 지금 관광객들을 저런 식으로 막아버리고 있다는 게 정말 한 국민으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내리는 사이 하지만 정부와 의사협회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두고 여전히 180도 의견이 다릅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입국 금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이 수준으로 해서 계속 위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가장 큰 원인은
방해문을 차단한다는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국에게 입국 제재해가지고 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정부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지금이라도 어떤 이 대책 자체를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조수진 부장. 오히려 중국에게 입국 제한을 받고 있다. 우리도 좀 선제적으로 못했으면 나중에라도 좀 뭔가 조치를 지금이라도 중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우선 중국이 한국이 방역 대응에 실패했다라든가 또 총영사관에서 한국 학교로 오지 않은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연기해라. 그러니까 중국보다 한국이 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알리고 있거든요. 예.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지 말아라. 한국이 위험하다.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좀 분노가 치미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중국인 입국 금지란 단어예요. 네. 지금 우리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금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소한 이럴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관광객이라도 입국을 금지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몽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왜 중국과의 교류 자체를 막았을까요? 중국과의 그 관계를 우선시하는 나라들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맞아요. 자국민의 안전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해서 이 얘기를 했죠. 네, 이건 맞아요. 우리가 중국인을 비하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인의 어려움을 마치 즐기는 듯한 이런 걸 하지 않아야지 이런 태도가 중국인이 아프니까 우리도 같이 아파야 된다? 이렇게 비춰지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관광객부터라도 입국을 일시적으로라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왜 계속 중국인 입국 금지 얘기가 계속 쏟아지냐면 이런 얘기 때문일 거예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 미얀마는 확진자가 제로인데 중국 입국을 안 막은 이탈리아, 이란,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탓을 중국인 입국 금지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몽골과 미얀마 같은 경우는 확진이나 검사 진단 시트의 문제도 있겠지만 수치로 너무나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막은 국가들은 대체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잠잠한 편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밀라노의 패션 사업이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입국을 막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수백 명,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분명한 유관관계가 있다는 심증들이, 물증들이 이런 통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나 또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도 중국과 외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했던 것인데요. 사실 전면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나라들 중에 중국과 교역 많이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 규모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그런데 우리 총리나 이런 분들이 중국과의 교역을 생각해서 못 막는다고 말하는 것은 러시아나 몽골의 사례만을 봐도 우리가 납득하기 좀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다 입국을 금지할 때 우리만 안 한다고 해서 중국이 특별히 대한민국에게 고마워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느냐? 지금 드러나는 것처럼 환구시보 편집인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꾸짖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비행기를 먼저 방역 조치하고 통보도 없이 격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 걸고 우리 인접 국가에서 우리가 중국 입국을 끝까지 국민들의 여러 상원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의문,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되레 한국인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